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꼴같지 않게 옆편 애들이 집에서 할 일 없어 지랄들 떤다 하실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고부간의 갈등 못지않게 동서지간 갈등도 심각하잖아요. 내 일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 재혼이었고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전 부인과는 뜻이 맞질 않아 몇 년 살지 않고 이혼을 했다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 저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잘못된 만남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니 당연한 결과였겠죠. 후에 저를 만나 재혼을 하기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흘렀죠. 40 중반 다 되어 저와 결혼을 했으니 다른 동생들도 다 결혼해서 애도 낳은 상태였고요. 남편은 제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중장비 대여 일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장비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워낙 일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땐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노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바쁘면 좋죠. 근데 그거 사장 입장이지 프리로 뛰지 않고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직원 입장에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선 단 한 번도 싫은 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 남자 좋아라 합니다. 이 남자 상황 아버지 직원이니 대충 아시죠? 제가 이 남자의 재혼 상대라는 거. 그런데도 난 이 남자 좋으니 결혼할랍니다. 하니 처음엔 펄쩍 뛰더라고요.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초혼 아닌 흠이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냐고요. 직원으로선 성실하고 묵직한 사람이지만 초혼인 딸 짝으로는 못마땅하다 이것이었겠죠. 그리 해봤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딸 못 말리죠.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무거운 사람이니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해 주시더군요. 친정어머니는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움직인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는 사위 되지 않겠다고 만일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리 말을 했었죠. 남편의 눈에서 친정어머니는 확신을 받다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흠 있는 자신을 받아준 여자이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 여자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눈빛을요. 결국 결혼했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이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한 거라 뭐 젊은 사람들처럼 혼수 문제, 집 문제 이런 걸로 감정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마련해 놓은 집이 있었기에 저도 제 돈 가지고 신혼살림 챙겨 넣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맞이인 남편이 결혼을 하니 가장 기뻐하셨던 분들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기쁜 만큼 저를 귀히 여겨주셨고 아들 구제해줘 고맙다. 우린 내게 은혜를 입은 거다. 이 감사함과 은혜로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시며 저를 볼 때마다 말씀하시고 절절 매셨었죠. 너무 고마워서요. 저란 사람에게. 그런데 딱 한 사람 제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시댁에 들어온 지 한참 오래된 사람이죠. 처음 좀 느낌 쎄하게 다가오길래 좋은 남편에 인정 많은 시부모님 게다가 우애 좋은 형제들이 있는데 동서까지 와도 사이가 좋아? 에이 그건 내 욕심이다 생각했어요. 대놓고 뭐라 말하진 않지만 우리 알잖아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 들어온 걸 우리 동서가 껄끄러워하는구나 라는 감정을요.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입장도 이해되었었고요. 웬 여자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시부모님도 우리 맏며느리 하면서 참 곱다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감노하며 노래를 부르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건가 싶었겠죠. 동서는 이 집에 한참 전에 시집을 와서 며느리 노릇하고 있었고 자신이 맏며느리는 아니지만 분명 맏며느리 역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거였습니다. 시댁의 제사를 동서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을 했다 합니다. 이제 형님도 들어왔고 맏아들 역할, 맏며느리 역할 하게끔 제사는 그들이 지내는 것이 맞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애썼다. 이를 말씀을 했다 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동서의 입장이었다면 아이고 고생은 무슨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되었다 했을 거예요. 그 귀찮은 제사 그동안 맏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떠안고 있느라 짜증 잔뜩 났었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집안이면 몰라도 이왕 지내는 곳이니 당연히 형님이 들어왔으면 형님네가 응당 가져가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짧은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동서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왜 제사를 빼앗아 가는 거냐 했다 합니다. 자신이 지내던 제사고 자신이 결혼하면서부터 도맡아 건데 형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왜 자신을 배척하냐고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다 하더라고요. 아우 참 희한한 사람일세. 나 같으면 안 가져간다 해도 냉큼 주고 발 뺄 것 같은데 제사 지내는 게 그리 좋은가? 참 현모양처일세 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 일로 시어머니 동서 사이 살짝 틀어졌고 동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게 대놓고 티나게 나 당신 싫어? 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제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버럭 화를 내고 아무 일 아닌데도 큰 소리를 내고 살다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시각각 기분이 변하는 여자는 처음 봤었네요. 결국엔 나중에 저 때문에 화병이 너무 나서 정신과에 다닐 정도라는 말까지 하는데 아니 내가 지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사 이야기 시어머니가 하실 적엔 말로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동서가 힘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자기가 한다고 해요? 어머니 참 며느리 잘 얻으셨네요.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제사 안 지내겠다고 뻐길 텐데 우리 동서는 달라도 참 다른 여성이네요. 어머니가 정말 며느리 복이 있으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내심 속으론 지화자를 외쳤었거든요. 그 귀찮은 걸 왜 내게 주려 하시나? 맏며느리 역할 충실히 해내긴 해야겠지만 참 쉬운 거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동서가 그리 나온다 하니 지화자를 외칠 수밖에요. 그래서 제사 동서가 계속 지내라고 대신 나는 제사 지내는 비용을 전부 감당할 테니 그리 해준다면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동서에게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 줄 아냐고. 제사란 자고로 정성인데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저를 보니 못 믿어서 맡기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믿을 사람 못 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일로 제게 계속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하다가 정신병까지 들었다는데 참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나서려고 하는 거 말렸습니다. 여자들의 문제고 괜히 남편이 나섰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우선은 동서를 좀 지켜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만일 제가 시댁에 가면 이제는 안 오겠다는 겁니다. 저만 보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쓰러질 것 같다면서요. 정신과 담당이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그리 말을 했다 하대요. 당신의 최대 문제는 지금 형님이란 사람 같으니 그 사람을 피해라. 만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행사에도 제사에도 하물며 시부모님 생신에도 저는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 안 가도 상관없죠. 그런데 다른 식구들과 문제 있는 거 아니고 동서만 저러니까 그리고 뭐 가슴이 쿵쾅거린다는 말도 웃긴 게 아니 가슴이 뛰고 혼절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저만 보면 무서워서 덜덜 떨린다는 사람이 제게 그리 큰 소리를 내고 버럭을 하고 한답니까?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지도 않은 머리 열심히 굴려보았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시댁에 재산이 많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댁 딱 보통의 시댁입니다. 그 시부모님의 명의의 집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집이 엄청나게 비싼 집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호재가 있느냐? 아무 호재 없습니다. 동네 팔이 안 날리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뭐 시부모님 집 아래에 금괴라도 묻어두었나? 그런 전설이라도 있나? 너무 억지를 부리고 얼토당토한 말들로 저를 오해하니까 저도 허무맹랑한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단판은 좀 지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는 고맙고 은혜로운 며느리에서 집안 쑥대밥 만든 그런 며느리 될 것 같아 너랑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는 식으로 동선에 찾아갔습니다. 벌벌 떨리고 가슴 뛴다던 동서 아무렇지 않게 문 열어주더군요. 아주 달달한 커피까지 손수 내놓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무섭게 한 적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정신병 들게 할 정도로 악하게 한 적이 없다. 한 남자를 사랑해서 나는 결혼을 한 것이고 그 남자 식구들과 재미나게 지내고 싶을 뿐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시부모님 재산이 많으시냐?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러는 거냐 했더니 동서의 대답을 듣고는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짐작했던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왜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하죠? 제사도 가져가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지냈던 제사고 제 제사예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가 주축이 돼서 한 행사라고요. 조상님들도 다 알아요. 저희 집에서 지낸 지 지금 얼마나 되었는 줄 알아요? 그분들 오시는 게 헷갈리게 어디 내 제사를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형님?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형님 대접을 하라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내가 며느리 노릇 다 했는데 이럴 순 없죠. 이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서는 며느리 놀이가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런 며느리 놀이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야말로 저런 이유라면 너무 고맙죠. 알고 보니 제가 동서복이 있었더라고요. 남편복, 시부모님복, 다른 형제들보다 더 과한 동서복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정리를 했죠. 그래요.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찌질하게 남자한테 빌붙어서 순서 정하지 말고 우리끼리 순서를 정하자고요. 어떻게 할래요? 나이 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 집에 들어온 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뭐 마다들 말씀하시니까 남자한테 빌붙어서 남자들 순서대로 할래요? 그래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자한테 빌붙어서 여자 순서 매기는 건 우리 자존심상 못하겠고 나이 순? 내가 한 살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걸로 할래요? 아니면 이 집에 들어온 순으로 순서를 정할래요? 내가 언니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정하기만 해요. 그럼 내가 어머님 아버님 다른 식구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는 이 사람을 언니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다. 내가 앞으로 동생이고 동서다 라고 공표를 할게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걸 가지고 정신과 다닌다느니 내 얼굴 보면 떨린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좀 강단 있게 하죠. 언니라고 지금부터 부르면 돼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어떤 걸 원해요? 불러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형님, 언니. 동서는 벙찐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을 몰랐다고 하대요. 자기가 쏘아붙이면 쏘아붙일 줄 알았는데 이리 말을 하니까 이런 억지가 다 있나 하고 싶었답니다. 결국 어른들이 계시는 곳에선 형님 동서 하지만 우리 사적인 자리에선 제가 동서를 형님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내 남편 좋아 결혼한 것이고 그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형님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둘도 없는 그런 사이까진 아닌데 제가 저렇게 털털하게 나가니 동서도 더 이상 제게 막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화를 낸다고 툭 쏘아댄다고 같이 쏘아대면 쏘는 맛만 있지 달달한 맛은 절대로 생길 일이 없잖아요. 뭐 그리 이기려고 애를 쓰고 내가 먼저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하겠습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하면 되고 혹시 네 하기 싫다 하면 내가 하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떠셨나요? 동서와 사이좋지 않으신 우리 형님들 그리고 형님과 사이좋지 않으신 동서님들 좀 내려놓아 보세요. 그런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같은 여자들끼리 싸움하면 남들이 더 비웃습니다. 붙여놓으니까 저러니까 여자들은 모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 말을 듣는다고요. 좀 내려놓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니까 서로 보내 안 보내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곧 있으면 제사인데 우리 동서이자 형님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